지난주 금요일 제가 오전에 아침 방송에서 만나고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방송 끝난 뒤로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따지고 보면 이틀간의 시장 움직임을 제가 리딩을 못 해드렸거든요. 어떠셨어요? 좀 느낌이 막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었죠. 시장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고정 시청자분들께는 물론 이 방송 자료가 유튜브나 아프리카에 남으니까 다시 돌려보시면 충분히 캐치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 방송에서는 제가 조정인 것 같으다, 조금 쉬었다 가시라, 그게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쉬어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대장장비님 같은 경우는, 되겠지 뭐! 상남자, 막 갖고 계시고. 그쵸. 근데 짱비님, 제가 쉬어가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다행히 다시 반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회복을 해줘서 이제는 좀 새로운 그림을 다시 그려도 되겠구나 싶지만, 이 조정이 만약에 깊었다면, 미국 시장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시장을 보면 이 조정이 굉장히 깊을 수 있었거든요.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반등이 없었으면 좀 오래 걸릴 뻔했습니다. 시간이.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정이 오면 빨리 도망치는 게 편해요.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내 자산을 깎아먹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떨어지기 전에 좀 팔아갖고 좀 쟁여놓고 있다가 다시 바닥부터 올라가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정이다.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계속 분석하잖아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종합주가지수를 계속해서 분석해드리는 이유가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종합주가지수 앞에 장사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민첩하게 움직이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반등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얘가 오늘 코스피 선물 30분 봉인데요. 어제 와자장창창창창 지난주 금요일날 와장창창 무너졌던 코스피가 아침에 살짝 빼더니 이내 다시 회복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경계를 늦춰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뭐냐면, 금요일날, 이게 목요일이고요. 이게 금요일이거든요. 목요일의 고점, 금요일의 고점. 목요일의 고점을 금요일에 시작과 함께 뚫으려고 했다가 못 뚫었어요. 그로부터 아래로 끌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얘가 단기 조정을 마치고 회복을 하려면 여기를 뚫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2번 맞고 내려온 곳이거든요. 여기랑 여기는. 그러면 오늘 여기를 뚫고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오후 약 한 2시? 1시 반? 요쯤부터 올라가던 걸 살짝 주춤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그냥 살짝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끝내버렸죠. 내일 장이 중요합니다. 내일 어떤 시장이 예측되세요? 그동안 이제 많이 봤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보는 눈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다들. 저는 내일 어떤 장이 예측이 되냐면, 아침에 출발은 오늘의 장 마감 한 비슷한 자리에서 출발을 하거나 살짝 높은 자리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뚫지 못했던 고점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걱정이에요. 여기서 다시 끌려 내려가면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안 그러고 아래에서 시작을 한다. 오늘 끝나는 종가보다 아래에서 시작을 하면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하루를 더 지내겠죠. 그러면 수요일날
이 고점에 가까이 가서 오히려 가까이 가서 확 뚫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될지는 또 장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러나 뭐 아무튼 아직까지는 경계를 늦춰서는 좀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루 움직임은 이렇고요. 하루 움직임은 이런데 말하자면 원웨이 시장이죠. 오늘도 여기 보세요. 아침에 여기서 시작했는데 오후 여기서 끝났어요. 이렇게 원웨이 시장이었죠. 원웨이 시장이었는데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유지해온 추세선 있죠? 오랫동안 유지해온 추세선이에요. 이거는 당분간 지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얘가 메인이라고 했죠? 우리 저번에 요 추세선을 복사를 해서 위로 끌어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얼추 맞아, 여기를 뚫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요것도 아직도 유효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얘라고 그랬어요. 얘 아주 중요한 자리죠. 오늘 어땠는지 보세요. 오늘 그동안 아주 가파른 상승을 하면서 요 추세선을 뚫고 올라왔죠. 12월에 맞나? 1월달이죠. 12월 말 1월 초 12월 말부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1월 초까지 초순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해서 고점 3266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정을 받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아래쪽으로 더 끌고 내려갔어요. 오늘 어땠는지 보세요. 최저점이 요 추세선에 닿아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여기 닿아 있죠. 이래서 추세선이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이 추세선은 당분간은 지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면 다시 한번 회복을 해서 추세선으로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돌아오는 중간에 추세선으로 돌아오는 중간에 요렇게 이평선을 만나면 그 이평선에서 만나서 튕겨 올라가는 요런 모습이 더 강한 상승장의 모습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대를 했죠. 사실은 기대를 했는데 여기에 살짝 뚫기도 했지만 요날은 수요일날은 살짝 뚫기도 했지만 목요일날 사실 기대를 했었죠. 목요일날. 근데 목요일날 문제가 뭐였냐? 다우지수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목요일날 이렇게 확 끌고 내려갔어요. 아래로. 그리고 여기 얘네도 오랫동안 유지해온 추세선을 아래로 뚫어버렸죠. 이렇게 빵.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그동안 코스피와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움직임의 흐름이, 전체적인 흐름이 약간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국뽕이라고 그러죠? 막 국뽕에 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오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말씀 많이 드렸었고, 그죠?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서로 따로 놀더라도 어떤 큰 충격파에는 서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추세선을 아래로 뚫는 강한 매도세가 나와버렸어요. 이날이죠.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빵! 아래로 뚫어버렸습니다. 추세선을 강하게 뚫었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아래로 방향을 더 깊게 패버린 겁니다. 이게 목요일이죠. 이게
이게 목요일 1월 28일. 미국 시장은 1월 28일 목요일날, 예. 수요일날 아래로 뚫고 목요일날 회복하나 싶었는데 이내 다시 돌아와 버렸죠, 아래로. 그래서 얘 그냥 가짜로 뚫는 게 아니네, 진짜로 뚫고 내려가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끌려 내려와 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라면 요런 시장의 움직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 따로 놀아요.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하고 따로 놉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처럼, 경제 패권 국가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막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분위기 중에서도 미국 시장이 꽝 머리를 맞으면 결국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비유하자면 큰 파도입니다. 큰 파도. 잔잔한 파도들은 옆에 바다에 큰 영향을 안 미칠 거예요. 그런데 잔잔한 파도가 서로 일렁이다가도 큰 파도가 한번 오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동안 잔잔하게 움직이다가 한번 큰 파동을 주니까 우리나라도 그 파동의 영향을 받고 끌려 내려와 버렸고, 그 타이밍에 하필 22평선에 맞는 날이었고, 22평선을 그래서 결국 못 지키고 아래로 끌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추세선에 닿는 순간 회복을 했다. 그게 오늘입니다. 이 추세선만큼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상승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우리도 이 추세선을 따라서 매매를 하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의 자랑이죠. 종합주가지수의 그 흐름, 추세선. 자, 이건 주봉인데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느낌이 오래간만에 분석을 해드리는 느낌이어서 주봉, 월봉 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와, 요땐 진짜 무서웠죠. 제가 그어놓은 요 분홍색 선은 주기입니다. 주기. 움직임의 주기. 요 주기로 움직이는구나. 근데 뭐 요번에는 큰 의미 없었죠.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더 움직이면, 네, 요정도 움직일까? 네, 그런데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어놨던 거고요. 일단 주봉상에는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한다. 워낙 가파른 상승이어서 여기부터는 워낙 가파른 상승이어서 크게 볼 건 없지만, 요때에도 횡보장일 때, 횡보장이 9월달이요 8월, 9월, 10월 요때 횡보를 하고 있는 동안 여기를 언제 뚫어줄 것이냐를 우리가 재고 있었는데, 그때 요게 거래량과 함께 팡 위로 튀어 쏴주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까지 돌아온 적은 없습니다. 일봉상에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일봉상에 일어난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봉상에도 일어나고, 요런 식으로 시간 순서대로 그 추세선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일단은 아주 강한 추세다. 제가 아까 해외 차트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 그리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제가 요거 언제 그리죠? 얘가 언제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상승 에너지를 갖출 수 있을까? 혹은 얘가 조정을 받는데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다른 기준이 없을 때 그려봅니다. 다시 우리나라 주봉으로 와보면요, 그걸 그리는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최고점, 최저점, 조정받았던 자리가 중간인지 한번 보세요. 맞나요? 이래서 이걸 그리는 겁니다. 얘가 어디까지 상승을 이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그려볼게요.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보세요.
안 그려진다. 다시. 자,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출발했어. 아니다. 네, 출발했어. 안 맞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를 고점을 한번 옮겨 볼게요. 아이고. 자, 요 정도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리면 얘가 어디까지 상승할지 대충 이렇게 감이 옵니다. 지금 제가 여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끝이 어딘지 아니까 지금 이제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3266 그리고 맨 끝에 어디죠? 여기 1439 여기 두 군데를 이으면 가운데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딱 우리 조정받던 그 시기죠? 8월, 9월, 10월, 11월.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리는 거예요. 가격 구간을. 지금부터 상승을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상승할지를 모르겠어. 그걸 재기 위해서 이걸 그리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거 잘 아는 사람 없어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거 좀 자랑하셔도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조정받을 자리가 맞았구나. 여기서 조정받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받을 때는 이 조정이 깊을 수 있으니 도망가시라. 좀 기다리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서부터 랠리의 출발점 여기요. 자, 고점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두 개를 이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절반을 나눈 겁니다. 얘는 최대 여기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하고 재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를 처음 오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 오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 번도 여기를 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조정을 받을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런 거 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지표예요. 자, 그러하면 올라가는 중간에 한번 조정받았던 자리 여기까지는 얘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얼마죠? 2780 2780 정도 그 위 아래 그 사이 그 정도까지는 얘가 조정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이제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뭐 다른 거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일봉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굉장히 아름답게도 요 추세선을 우리가 그동안 견고하게 지지해온 요 추세선을 아름답게도 여기에 콕 닫고 다시 회복을 하고 그 회복한 거에서 그치지 않고 쭉 올라갔잖아요. 정말 예쁘게도 여기를 지지해 줬는데 근데 혹시 제가 아까 이 조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내일하고 수요일까지는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까지의 움직임을 봐서 얘가 조정이 끝난 게 아니고 잘못하다가 요 추세선을 뚫어 미국은 뚫었잖아요. 미국은 추세선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지난주 금요일 미국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미국은 추세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올랐으니까 얘도 반짝하겠죠. 그런데 반짝해봐야 추세선 아래에서 노는 거예요. 얘는 미국은.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추세선 위에 있는데 미국은 추세선 아래로 지금 내려와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쁜 건 서로 영향을 줘요. 미국이 이렇게 나쁜 흐름을 준다면 우리나라에 준다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 견고한 추세선을 갖고 있어도 결국 밑으로 끌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게 외국인의 힘이에요. 어쩔 수 없죠. 제가 아무리 국뽕에 취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끌고 가는 형태가 됐다, 아, 죽인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외국인들의 힘이 그만큼 세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아무리 막 이렇게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나쁘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때에는 요기를 못 지키게 될 것이고, 아까 2800 얘기했죠? 이것 때문입니다. 62평선 2805 이에요. 그것 때문에 웬만한 애널리스트들은 280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 몇 개 봤거든요.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은 죄다 이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얘기하고 다 베꼈는지 모르겠는데. 네. 62평선이 2805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상승하면서 22평선은 지켜줬는데 62평선은 한 번도 닿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닿으면 여기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한 겁니다. 이평선은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참여자들이 다 이평선을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 닿으면 튕겨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리에서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튕겨 올라가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2800을 얘기했고 그 2800 자리가 62평선 자리니까 거기는 튕겨줄 것 같습니다. 일단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 예. 아, 그 자리가 맥이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면 되겠구나 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그 2800 자리가 견고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튕김의 자리가 될 거고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왔는데, 주봉상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지금 조정받는 자리, 조정을 시작한 자리, 그리고 상승의 꼭대기 자리, 거기가 나올 법한 자리였구나, 그리고 지금의 조정이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구나 라는 것까지 주봉에서 정보를 준 거예요. 쉽죠? 월봉 봅니다. 월봉.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월봉이고요. 월봉은 정말 믿을만한 게 1998년, 여기 1998년도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쭉 이어온 아주 오래된 추세선입니다. 2001년도 말에 한번 닿을 때 역시 튕겨 올렸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도 튕겨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평선 맞고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우리 잘 알죠, 이제? 추세선이 의미가 많은 추세선이다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위로 올리는 거, 채널선을 위로 올렸더니 채널선에도 또 이렇게 닿고 내려오죠. 그리고 오랜 시간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거의 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미국 시장 방방방방 나를 때 얘는, 우리나라는 진짜 못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올리지만 여기에 맞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그 와중에도 요 추세선 뚫었지만 추세선을 지켰어요. 그죠? 월봉상이 요 추세선 정말 견고한 추세선입니다. 자, 월봉상의 추세선은 정말 견고하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자, 또 하나, 월봉상의 추세선은 얘가 진짜예요. 앞으로는 얘를 진짜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채널선이에요. 채널선은 의미가 좀 빠르게 쇠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채널선을 뚫었을 때, 지금 뚫었잖아요. 지금 뚫었으니까 뚫었을 때 얘를 또 지켜줄 가능성이 커졌다, 그건 맞는데, 그런데 요번에 일봉상 채널선 그리고 그거를 지키지 않는 모습 보셨듯이, 위에 있는 채널선은 밑에 있는 원래 원조 추세선보다 조금 의미가 약하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가파른 각도로 상승을 해서 위에 채널선을 뚫기는 했지만, 조정받을 수 있겠다. 어디까지? 채널선 볼까요? 얼마인지? 2790이죠. 주봉상, 일봉상 조정받기 딱 그 자리, 2800. 딱 그 자리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셋 다 2800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짱비님 아직 마음 놓을 단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종합주가지수는 이렇게 예측해드릴 수가 있어요. 오래간만에 우리가 2월 1일 맞아서 방송 시간을 바꾸고 이렇게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좀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오래간만에 종합주가지수 주봉하고 월봉을 열어봤어요. 그동안 너무 일봉만 보고 진행을 해와가지고 감이 좀 떨어졌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선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요 채널선은 요번에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성은 크나 못 지킬 가능성도 얘보다는 많습니다. 얘가 진짜예요. 이 추세선이 진짜예요. 추세선은 진짜고 얘는 요번에 떨어져도 여기는 지킬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채널선을 지지해줄까? 그거는 조금 밑에 있는 추세선보다는 약합니다. 약하긴 한데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일봉상 지지선 얼마였죠? 일봉상 지지는 첫 번째는 우리 2940 여기였어요. 오늘 2940에 최저점 찍고 올라갔죠? 최저점 찍고 올라갔고, 근데 아직 조정이 끝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시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 떨어지면 여기 62평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62평선 얼마죠? 2800 맞죠? 2800. 근데 주봉을 봤더니 주봉상에도 2800, 2770, 80 여기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월봉으로 봤더니 위에 있는 채널선 시원하게 뚫어줬는데 조정받네? 어디까지요? 2800. 네, 셋 다 조정을 받는다면 2800까지는 조정을 받겠구나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차트상에. 그러니까 혹시 지금은 3050이에요 지금 굉장히 높아요. 2800 대비하면 250이나 지금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또 조정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짱비님 기다리시지 마시고 바로 청산을 하시고, 좀 아프지만 더 크게 이득 볼 수 있었는데 이거 이득 못 봤어. 아프지만,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손실을 봐야 돼. 아프지만, 그거를 꽁꽁 싸매고 잡고 있는 것보다는 조정이 끝날 때까지 좀 털고 기다리고 있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정받을 때, 멸치님 우리 조정받을 때 제가 뭐 사라고 그랬죠? 2800 찍을 때까지 우리 방송 쉴까요? 예, 그쵸. 달러 ETF나 리버스 ETF 사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웬만하면 옮기세요, ETF로. 근데 아직 오늘 말고 내일하고 수요일 이틀간의 움직임을, 양일간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고, 얘가 조정을 아직도 안 끝내는 분위기다. 그리고 특히 요번에 조정의 깊이를 깊게 눌러버린 원인은 해외 시장이었어요. 미국 시장. 조금 있다가 이제 미국 시장 시작할 텐데, 미국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또 신호 드릴게요. 이건 아닌 것 같다, 도망가야 된다 라고 하면 또 도망가세요. 물론 저번에 제가 조정이다 도망가세요 했더니 삼성전자 다 팔고 막 그랬는데 막 팡팡팡팡 튀어 올라갔잖아요. 그때처럼 크게 이득 볼 수 있는 걸 이득을 못 봤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손실 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손실 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이득을 안 보는 거는 괜찮아요. 손실을 안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주가지수는 꼭 이렇게 한 번씩 보셔야 되고, 제가 영상을 찍는 것마다 종목끼리 나누고 코스피는 코스피끼리 이렇게 영상을 나눠서 올려드렸더니 종합주가지수 분석한 거는 아무도 안 보세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종합주가지수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네, 짱비님 손실 안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종합주가지수 앞에 장사 없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더 얘기할게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종합주가지수는 이해하셨죠?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니까 그 양일간의 화요일 수요일 양일간의 움직임 보시고, 그리고 미국 시장 좀 민감하게 보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국 시장 먼저 어떻게 끝났는지 보세요. 뉴스 좀 보시고, 또 떨어진다, 미국 시장이 막 2%씩 빠지고 있다, 그러면 바로 손절하십시오. 다. 자,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시장 일봉 월봉 주봉 다 봤으니까 미국 시장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은 제가 요거 지울게요. 이거 너무 보기가 흉해요. 아니다. 좀 복잡하지만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가 그린 이유가 있어서. 조금 복잡해요. 지난주에 흐름이 어땠냐? 미국 시장은 그동안 아래에 있는 요 추세선을 탔어요. 요 추세선을 타고 갔는데, 추세선을 끌어올린 채널선에 얘가 계속 박스 움직임을 보입니다. 상승하는 박스죠? 상승하는 박스입니다. 그러다가 상승하는 박스의 상단부에 맞고 최고점을 찍었지만, 이날 최고점을 찍었지만 이내 버티지 못하고 아래에 있는 추세선에 닿고, 요날 보세요. 요날 추세선에 닿고 회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얘가 회복하나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조금 버티더니 그 다음날 와장창 무너져 내렸죠.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 때문에 결국 요날 매도를 왕창창창창 던져버린 요날 때문에 우리나라도 떨어진 거고, 세계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아래에 있는 추세선을 얘를 결국 뚫어버렸죠. 아래로 꽝꽝꽝.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추세선 아래에서 많이 하락을 해버리고 끝났습니다. 제가 요거를 분홍색, 이거 아까 왜 언제 그리는지 어떻게 그리는지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돌려서 보세요. 다시 요거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렸던 것처럼 여기 미국 시장에다 똑같이 그렸거든요. 최저점을 그 전에 고점에 이어 그려봤어요. 이쪽에다 그리려고 했더니 얘가 상승 박스잖아요. 상승 박스라서 정확히 맞는 자리가 안 생겼어요. 여기를 또 갭으로 올려버렸고, 갭 상승했잖아요 이날. 그래서 여기에서 꼭지점을 잡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은 거거든요. 여기랑 그리고 요 간격을 똑같이 위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최고점 여기 찍고 내려갔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구나. 여기를 기점으로 이만큼을 올려줬구나. 그리고 조정받는구나. 조정받을 자리가 맞았구나,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생전 처음 가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다른 지표가 없어요. 예전에 고점을 찍었던 자리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 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분홍색 요 도구를 사용해서 그린 거고요. 그렇게 했더니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받은 거 맞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미국 시장은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받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한없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냐? 원래는 요걸 기점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28,780, 여기까지는 떨어져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위에 지금 금요일에도 보면 62평선에 닿아 있죠. 오늘 62평선을 지켜준다면, 그리고 위로 튕겨 올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정이 여기서 다행히 끝나겠구나.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오면 더 큰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져요. 근데 만약에 62평선을 못 지키고 더 내려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120평선 있죠. 28,900, 29,000, 여기까지는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이 28,700이에요. 여기
다 여기 지금 그 저항이 있는 거예요. 지지가 있는 거예요. 지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지난주 금요일날 62평선을 살짝 뚫고 살짝 회복하고 끝났는데 아예 여기를 지켜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2800 거기까지 안 가고 지금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세선 채널선에 닿았잖아요. 아니다, 채널선이 아니지 추세선이지. 요게 닿았잖아요. 요게 닿고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으로는 안 내려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저 62평선을 지켜준다면. 근데 안 지키면 여기까지 열어놔야죠 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미국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미국 시장 다우존스 산업지수 혹은 나스닥 지수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시고, 보는 포인트는 하락을 했다면 몇 퍼센트를 하락을 했느냐, 그리고 나스닥이든 다우존스든 시장 안 가리고요 2% 이상 폭락을 한 시장이 있으면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뉴스를 보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게임스탑 유명해졌더라고요. 엄청 게임스탑 때문에 막 공매도랑 개미랑 싸웠다는 둥 막. 아무튼 그런 자잘구레한 세세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웬만하면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어지러우니까 그냥 얼마나 하락했으면 얼마나 하락했냐, 상승했으면 과연 저 62평선을 지켰느냐, 고기를 포인트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로 해서 보시고 지켰다 그러면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안 지켰다, 62평선 안 지키고 내려가더라, 2% 이상 떨어지더라, 그러면 짱빙님 아까 말씀드렸죠? 다 팔고 도망치세요. 현금화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는 매매를 쉬고 싶지 않아, 그러면 ETF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여기까지 볼게요. 종합주가지수만 봤는데 8시 45분이네요 자, 그러합니다. 요런 식으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종합주가지수를 최우선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정리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들 봐드리고 요렇게 할 거니까 방송에 참여하시면 알고 싶으신 것들, 궁금하신 것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거 위주로 이렇게 봐드리고 할게요. 그리고 영상을 보실 때는 항상 종합주가지수 분석을 제일 먼저 보세요. 시장이 매일매일 바뀝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움직임에 대응하려면 매일매일의 분석을 갱신을 해줘야 돼요. 갱신 데이터를 매일 분석하고 매일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종합주가지수는 적어도.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개별 종목만 하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 어떤 종목도 종합주가지수 팡팡팡팡 떨어지는데 나홀로 독불장군처럼 올라가는 종목 없습니다. 물론 있죠. 작전주들이 그럴 때 떠요. 왜냐하면 다 떨어지면 누가 시장에 관심을 갖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돈을 요구를 한다고. 맞아. 닥치고 상승장. 맞네요. 그 와중에도 떨어지는 와중에도 작전주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거 잡기 힘들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분석하는 거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꼭 반드시 기필코. 안 보시고 개별 종목만 네가 좋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샀는데 이거 왜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종목 아무리 좋다고 분석을 해놨잖아요. 종합주가지수 떨어지면 개뿔 다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하세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